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인사드릴게요. OBS 아나운서 최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르노빌 소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지난 2018년, 2019년 그때 당시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가장 큰 원인일 텐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온 세상을 몽땅 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방식, 또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바꿔놓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2020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은 첫 번째,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공감을 생각합니다. 네, 여행을 떠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돼버린 요즘이잖아요. 대신 온라인으로 디지털 여행을 떠나보자. 언젠가 다시 국경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날을 상상하면서 그동안의 여행 이야기를 해보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성공에 대한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됐죠. 네, 성공이라고 하면 모두가 떠올리는 스테레오타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기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 같은 거 말이죠. 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요. 또 특히 취업과 창업이 대표적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공공직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믿고 있어요. 네. 얼핏 보기에는 세상이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장하지만 사실은 정작 어떤 청년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모두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무나 사업하는 거 아니다 얘.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올해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에서는요. 이런 뻔한 성공의 길에서 가장 벗어난 크리에이터 분들을 엄선해서 초대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분들이죠. 네. 그중 첫 번째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민간 외교관 민경아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크리에이터들의 최대 축제 현장입니다. 저도 신기하고 낯선 게 많은데 정말 대세 중에 대세 크리에이터로 이곳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정말 굉장히 규모가 커서 놀랐고요. 네. 또 이게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전시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고 또 재밌게 구경하고 놀거리도 많고 즐기다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를 필두로 1인 크리에이터가 대세가 된 지 오래지만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모국어를 사용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민경아님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시는데 사실 적당히 그 언어를 해서는 안 될 텐데 언제 러시아어를 배우신 건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예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 무서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뉴스에 나오는데 러시아는 너무 추운 곳이고 또 인종차별도 심하다 하고 해서 사실 러시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하게 되면서 그 나라 언어에도 관심이 생기고 또 문화에도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2번이나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네, 한 번은 이제 가까운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에 갔었는데 너무 좋은 러시아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러시아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대학 이후에 가셔서 공부하셨는데도 그 정도로 유창하게 하시다니 네.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공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게 러시아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유창하게 언어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기본적인 건 다 알아듣고요. 또 감정 표현이나 소통하는 데도 문제가 없지만 사실 경제나 정치에 관한 부분은 러시아가 굉장히 말도 길고 또 어려워서
알아듣는 것도 힘들고 또 말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도 러시아 유튜버로서 이렇게 성공을 하신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최고 인기. 슈퍼스타죠. 네. 아니, 너무 창피해요 지금. 아니 러시아에 그 유튜버 활동 한 다음에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러시아를요?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서 내 인기가 어느 정도다 느껴보신 적?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한 달에 5번 정도 러시아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를 쓰는 국가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12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만 독자분들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굉장히 많은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러시아에 갔다가 또 한 번은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또 한 번은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 이렇게 한 달에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처음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독자 모임을 했을 때 그때 제가 한 5만 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5만 명밖에요. 5만 명 그때 밖에. 애기였을 때 네, 그때 한 200명이 오셨어요. 오. 그리고 이제 한국 페스티벌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열었었는데 이틀에 걸쳐서 거의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 독자분들이 와주셨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모스크바에 제가 촬영을 하고 또 독자 모임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백화점을 꽉 3층까지 독자분들이 채우신 거예요. 네. 한 3,000명 분이 오셔서 저를 보려고 이렇게 막 둘러싸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좋았어요. 네,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러시아 분들일 거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구독자분들이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저도 독자분들이 러시아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신기하게도 폴란드랑 체코까지 있는 거예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에스토니아도 러시아 쓰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 채널을 보고 있으셔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많은 국가의 분들이 민경아님의 채널을 보고 있는 거네요. 러시아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한국 구독자분들은 안 계실까요? 한국 구독자분들은 예전에는 4위 정도에 위치했었는데 지금은 한 6, 7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제 채널이 다 러시아어기 때문에 한국 분들 저희 엄마도 보고서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네, 이러셔서 아무래도 러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 채널을 주로 시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예전부터 민경아님의 채널을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자막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또 한국어 자막이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자막을 넣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진짜 깜짝 놀라게도 저한테 한국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 방송에 출연을 하고 나서 이런 문의가 왔는데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저희도 궁금하니까 한글 자막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네네. 똑같은 영상을 또 보고 또 자막을 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최근에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자막 달아 놓으신 거를 다행히 봤었는데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대충 뭐 이렇게 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때려 맞춘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정말 알파벳도 못 읽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민경아님의 그 채널명도 처음에 영어는 민경아님의 영어 이름이 돼 있고 그 다음 거는 사실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고 어떻게 읽나요? 저의 구독자분들이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70%를 차지하셨고 네. 여자분들이 30%를 차지하셨어요. 근데 러시아 자체가 여성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남자분들이 다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이제 떠날게 하고서 이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달렸어요 정말. 오, 네. 그리고 나서 여자분들이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92%가 여성분이세요. 그런데
드라마를 러시아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니까 거기서 언니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드바야 까레이스카야 언니, 너의 한국 언니, 좀 더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이 부제목을 달아놨어요. 저희도 뭐 어디 뭐 미용실 가거나 뭐 식당에 가더라도 누구 부를 때 언니 제가 언니 하면 이제는 야 너 언니 아니라고, 너가 훨씬 언니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모.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뭐 이모나 언니 이렇게 부르는 게 친근감의 표시고, 또 이제 러시아인들도 그 채널명을 통해서 또 그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민경아 님이 뭐 4개 국어가 유창하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러시아어를 택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 영국에서 살았었어요. 유치원을 영국에서 보내고 또 필리핀에서 살면서 영어를 배웠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어를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개국어를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언어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러시아어가 제일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한번 배워볼까? 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워보자라고 택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발음도 진짜 막 샤라샤라거리고 문법도 무슨 영어는 진짜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한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언제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다들 외국인이었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근데 한국 문화에 정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러시아 분들이 한국의 뭐 어떤 문화를 좋아하나 하면 예전에는 이제 초코파이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누구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기본이에요. 기본. 러시아 어느 슈퍼마켓을 가던 초코파이가 있고 네. 도시락도 있고 그리고 초코송이도 있어요. 네. 제가 러시아 도시락을 먹어봤는데 너무 하나도 안 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 분들이 매운 거에 좀 약하시니까 따로 만들었구나. 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에서는 그 도시락에다가 마요네즈를 넣어서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요네즈 수프도 있고 또 마요네즈로 누들을 이렇게 섞어 드시는 거예요. 근데 네네. 김치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진짜. 너무 매워서 그걸 섞으시나요? 네. 원래 느끼한 걸 좋아하세요. 어. 네, 주식에 치즈랑 감자가 주식이다 보니까 느끼한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는 못 먹겠다고. 요즘에 불닭볶음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혹시 그런 거는 러시아에서는 인기가 없나요? 진짜 러시아 분들 중에서 매운 거를 잘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전 정신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불닭볶음면이 진짜 이거 저는 먹고서 진짜 혀가 잘리는 줄 알았거든요. 배도 너무 아프고 속도 쓰리고 해서 이거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거 정말 매워요. 여러분 못 드실 거야 했는데 저한테 불닭볶음면 좀 보내줘라는 메시지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울면서 매워 하시면서 그걸 좀 먹어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도전 정신이 투철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역시 불공국가입니다. 네. 불공국가예요. 맞아요. 불공국가. 네. 뭐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가 이런 좀 흥미로운 얘기를 전에 들었었어요. 그 러시아에서 소치 올림픽 때 통역을 하시다가 생긴 일화가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가 벌써 2012년이었죠. 그때가. 오래전 일이네요. 8년인가요? 8년인가? 저도 옛날 생각이 연도는 기억이 잘안 가물가물해서. 나서. 너무 오래됐어. 정말 오래됐어요. 네. 네. 그때는 정말 제가 러시아어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너무 근데 그 올림픽 그 스테디움에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서 코카콜라다 뭐 삼성이다 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러시아 뚱뚱한 아저씨께서 다가오시더니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고 우리나라에선 초코파이가 유명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아저씨께서 100만 명의 독자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2년 후에 아저씨께서 저를 찾아서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갑자기 거예요. 2년 후에. 네, 그래서 드디어 널 찾았다. 내가 2년 전에 너를 인터뷰한 사람인데 너를 우리 쇼에 초대하고 싶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러시아에서 진짜 유명한 MC 분이셨던 거예요. MC 분이셨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기가? 그때 당시로는 거의 유재석 인기에 버금갈 유재석이요? 만한. 와, 네. 거의 유재석 쇼에 초대된 거나 다름없는. 그죠. 오. 너무 러시아 영광이었어요, 유재석. 진짜. 네. 그러면은 그게 좀 유튜브에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그 아저씨 채널에 출연하고 나서 러시아 유튜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우와, 너 러시아어해? 너 한국인인데 어떻게 러시아어 배웠어? 우리나라 말 진짜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자도 해주시고 또 고려인 가수분 중에 아니타 쪼이라고 러시아 큰 행사 때 러시아 국가를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연락을 또 주셔서 내가 많이 도와줄게 라고 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네. 이건 운명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러시아 분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 호감과 궁금증을 동시에 이제 갖게 해준 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외국향 이 해외 구독자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이 유튜버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민경아님도 대표적인 외국향 유튜버신데 혹시 어려움은 또 없으신지요? 어려움 굉장히 많죠. 네, 어떤 어려움이? 첫 번째로는 언어예요. 음. 저도 영어나 아니면 일본어는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러시아는 한국 분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몇 없으시고 또 한국 분 중에서 러시아어로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도 어렵고 또 저 자체로도 제가 혼자서 영상에서 러시아 말로 말하고 했을 때 실수도 많이 하고요. 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도 많아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땐 혹시 러시아 분들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댓글로 좀 뭐 언어적인 면을 또 코칭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러시아 분들이 정말 다 선생님, 아, 다들 코치해 주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잘못하거나 단어에 대한 실수를 하면은 바로바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경아야 이 부분에선 이거 틀렸어. 아니면 더 쉬운 이 단어를 써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도와주셔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좀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해주신 말씀들도 이 외국향 유튜버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또 시작을 하려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노하우라든지 또 꿀팁 같은 거 공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외국향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들어요. 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한국어는 내 모국어고 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야 되고 또 그 나라에서 말하면 안 되는 맞아요. 조심할 것도 주제들이 많을 있단 것 말이에요. 같아요. 네, 그거를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카메라 어떤 거 사야 돼요? 조명 어떤 거 사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사실 진짜 핸드폰 이렇게 세로로 놓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계속 만들다 보면은 자기의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콘텐츠를 만들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또 유튜브 업로드 하셨다고. 네. 사실 축하드려요. 저희 페스티벌이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래서 네. 기념 삼아서 저도 도전을 해보고자 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편집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왜 내가 그렇게 너무 오랜 세월을 고민을 해가면서 편집을 미뤄왔는가 이렇게 스타트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맞아요. 저는 사실 편집에 그렇게 힘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편집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컨텐츠에 소홀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 찍고 편집하는데 거의 2시간도 안 걸릴 때가 많아요. 정말요? 네, 그냥 찍고 내가 실수한 부분 그래 웃기게 냅두자 이렇게 나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컨텐츠 말고 이제 편집은 제가 잘 하지도 못하고 저는 보통 아이무비 쓰거든요. 아이맥 구매하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편집의 길로 이제 들었어요. 편집을. 그러면 그 영상을 되게 자주 업로드 하시는 것 같던데 얼마 전에 결혼도 하셨잖아요. 네. 결혼식 하시자마자 바로 영상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웨딩드레스 입은 거를 봤었는데 또 이 부분에서 그 남편분과의 러브 스토리도 궁금한데요. 해드릴까요? 어떻게 만나신? 해드릴까요? 정말 궁금해요. 음악도 러브러브한 음악 좀 깔아주시면 안 될까요? 자, 저는 러시아에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바로 입국을 했어요. 네. 근데 만나고 싶었던 대표님께서 런칭 파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근데 어떤 한 약간 통통하신 분이 계속 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계속 드시길래 저 사람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어서 저는 친구들이랑 다른 다 놀러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분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카카오톡은 주고 갔거든요. 근데 잘 들어갔냐고. 그래서 나 편집해야 되는데 혹시 근처 사시면 한번 오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말을 해보니까 그날 아마 새벽 2시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잘 맞아서 그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속전속결인가요? 그런데 또 남편분과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고도 살짝 들었거든요. 어떤 네. 관계?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네. 나 이제 일 못 하겠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저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회사를 차렸어요. 네. 아예 회사를.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러시아를 아예 못해요. 그런데 저 도와주려고 러시아어 번역하면서 편집까지 해주고 진짜 서포트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초반에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네. 이 아무래도. 부분이 다 부부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겪는 부분일 것 같은데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이에요. 24시간 같이 있어요. 개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티격태격되고 크리에이터인데 모르잖아 잘 이렇게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서로 절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팀워크도 점점 생기지 않나요? 어떤 거요? 팀워크. 팀워크는 이제 외부에 적이 있을 때 제일 강해질 것 같습니다.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남편분께서도 처음 민경아님을 뵙고서 한눈에 반하시고 또 그 다음날 연락을 바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쁘세요. 그러니까 외국 그 구독자분들이 보셔도 민경아님 너무 예쁘다. 어떻게 민경아님은 무슨 립스틱을 쓸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많이들 K-뷰티에 대해서도 관심 있나요? 러시아 구독자분들도? 제일 많이 들어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어쩜 그렇게 좋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에 비해서 어려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들을 처음에는 소개해 드렸다가 이제 러시아 지역에 따라서 잘 맞는 화장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어요. 나라가 크니까 지역마다 또 기후도 네, 다르니까. 네. 건조한 지역이 있고 좀 따뜻한 지역이 있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러시아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제 통계를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나라, 성별,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 명의 크리에이터가 과연 세계와 또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이제 이 민경환이 한 명의 성공으로 또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K-뷰티 산업도 또 진출을 하게 되고 거기서 느끼는 또 감동 혹은 책임감 그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깨가 무거워요. 아, 진짜 혹시라도 내가 언급한 단어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지는 않나? 또 내가 전해드린 정보가 잘못되진 않았나? 항상 그런 좀 두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보고 조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혹시 뭐 화장품 컨설팅도 해주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브랜드를 요즘엔 런칭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그래서 에스테틱 브랜드의 화장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좀 찐득하고 또 보습력이 좋은 그런 달팽이 크림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팽이 크림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요. 얼마나 많이 팔렸나요? 우선 거의 한 3,000개는 금방 팔린 것 같고 또 이거를 만들자마자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 있는 화장품 상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대량으로 사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 이거는 뿌듯을 넘어서 한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 외에도 또 경화상점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또 어떤 건가요? 제가 경화상점을 열게 된 계기는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 화장품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거에서 유통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이트를 열어서 이 사이트를 만드는데도 거의 한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유통망을 뚫어서 이제 한국 중소기업들과 또 러시아 소비자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고 또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의류 에이전시입니다. 네. 의류까지. 네, 예. 그럼 의류는 어떻게 또 진행하고 계신가요? 의류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 사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의료 치료를 받으러 미국으로 많이 가세요. 근데 미국보다 한국이 좀 더 의료 서비스가 저렴하고 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료 에이전시를 열어서 네 이제 연결하는 의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류로 들어가지고. 의류 의료. 옷 아니에요. 네, 정말 지금 많아요. 다양한 정말 사업을 성공적으로 네. 또 만들어가고 계신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성공한 유튜버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궁금하죠, 이 부분. 지금 70만의 해외양 유튜버 수익 얼마인가요? 깜짝 놀라실 건데 네, 마음에 준비하겠습니다. 네. 너무 낮아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네. 영어권이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유튜버 분들은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조회수라도 러시아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면은 정말 작아요. 그게 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회수로 수익을 벌기보다는 이제 광고나 행사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도 제가 좀 영상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뭐 러시아 메이크업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러시아인에게 수능 러시아어 문제 풀어보기 뭐 이런 것들이 뭐 200만 뷰, 150만 뷰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남겼는데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되진 않나요? 많을 한 것 같아요. 5명이 먹을 술값 정도. 어떤 술 드시죠? 이게 정말 몇백만 원 이 정도까지는 안 가고 네, 그냥 맛있는 거 한 2번 먹을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네. 그럼 이게 국가가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라든지 그러면은 조회수 대비 훨씬 많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광고나 아니면 보는 시청자들이 보는 그 국가마다 달라서 네, 아무래도 소득도 다르고 또 뭔가 시청 시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수진 씨께서는 네. 한국이나 영어권을 대상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말 듣고. 저는 맞아요. 한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일개 국어라서요. 편한 걸로 하세요. 네. 한국인 대상으로. 저희가 그래도, 예.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수익이 살짝 좀 작아서 또 실망하는 유튜버 지망생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뉴 미디어에서 인기는 돈이 된다고 그래도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쉽게 빠지는 유혹이 또 어그로라고 하는 것들인데 혹시 그런 유혹에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저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오히려 저한테 썸네일 좀 어그로를 끌어라 이렇게 네, 구독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평범하다. 근데 좀 해볼까 하는데 그래도 왠지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너무 영상이랑 전혀 딴판의 썸네일을 만들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건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화도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좀 낚시성이라고 낚시죠, 하죠. 낚시. 네. 또 어그로의 또 다른 형태는 국뽕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K 문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외국인들 컨텐츠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민경아 씨는 이제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러시아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남발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나 러시아 너무 좋아요. 나 러시아 사랑해. 이거는 그런 것보다 진짜 제가 러시아에 있으면서 느꼈던 경험들 중에 사람이나 아니면 이 나라의 문화로 인해서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 경험담을 영상으로 풀어내요. 네, 그러면 진짜 경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게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막 남발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정성 있는 컨텐츠네요. 맞아요, 러시아 맞아요. 분들이 사랑을 해줄 수밖에 없는 네. 분인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자, 저희가 민경아님의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활동 들어보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새로운 민간 외교관이라고 불릴 만한 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어학으로 또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죠? 이번에 세종학당이랑 같이 한국어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한국어 가르치는 게 진짜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네, 영어나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게 더 쉽지 내가 배우지도 않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정말 좋은 기회에 세종학장이랑 이렇게 인연이 돼서 교수님들과 같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좀 재밌고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컨텐츠라 네,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오, 네. 또 많은 분들이 한국어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혹시 반응은 어땠어요? 이미 벌써 발표가 됐나요? 영상만 교재가? 찍어놓고 아직 네. 발표는 안 했습니다. 네. 와, 기대가 두근두근 하실 것 됩니다.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민경아님을 왜 민간 외교관으로 불리는지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알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결혼식 영상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 맞아요. 메이크업 예쁘게 하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그 웨딩 드레스 입으면 보통 어두운 색깔 머리를 많이 하는데 그날 너무 예쁜 그 약간 파랑 보랏빛 나는 예쁜 머리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네. 웨딩 화보 찍을 때 좀 평범하지 않게 해보고 싶어서 제가 보라색으로 염색. 그 영상 보고 또 구독자분들의 반응은 뭐 물론 이제 남자 팬분들은 떠나가셨다고 했는데 여자 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는 다 시어머니 아니 저희 엄마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진짜 막 제가 결혼식 전에 잠을 못 잤거든요. 너무 떨리고 원래 못 자잖아요. 근데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아직 안 했는데요. 못 자요. 그래서 네. 잠도 못 자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혹시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독자분들이 같이 떠시는 거예요. 너무 착하시다. 네, 그래서 생방송 보면서 우리 경아 잘 걷는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 제가 결혼식을 11시에 했어요. 그러면 러시아 시간으로 5시란 말이에요, 새벽. 그러네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시각에 끼셔가지고 영상을 다 보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로 하셨었나요? 라이브로요. 그래서 다 그거 보고 이제 주무셨다고 하는데 너무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 러시아의 결혼 문화는 좀 다른가요, 우리하고? 러시아의 결혼 문화는 좀 다른가요? 러시아는 결혼을 하루 종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먹고 또 놀고 마시고 이런 게 결혼식 문화라서 파티식으로 정말 오랫동안 하는 게 러시아 결혼 문화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러시아랑 중앙아시아 문화권 분들이 결혼을 일찍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결혼을 일찍 하신다고. 아, 네. 제가 유튜브를 거의 한 5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때 독자분들이 13살에서 18살이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결혼을 하고 어머, 애기 엄마가 돼 있는 거예요. 애기 엄마까지.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너도 결혼해야 돼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되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언제 이 조그만 아기가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 엄마가 되었지? 이렇게 좀 아, 오랜 인연을 함께 하면서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보고 아이 아직 같이 늙는 거죠 독자들이랑. 저희가 이 유튜브는 보통 이제 작은 공간에서 개인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소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공간에서 너무 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저도 여기가 생소한 느낌인 게 저희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저쪽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또 아주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 그래서 처음에 네. 저희가 시작할 때는 우리가 저쪽 목소리에 질 수 없어. 이겨야 가장 한다. 톤을 높이고 큰 목소리로 파이팅하자라고 했는데 정말 적응도 너무 잘하시고 예쁘게 말씀을 잘해서 팬이 될 감사합니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구독, 좋아요. 네. 구독해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한글 자막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넣을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팬분들도 러시아 팬분들도 아마 보실 수도 있죠. 보시고 계신가요? 이 지금 이제 연결해서 있나요? 이 현장을?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네. 나중에 혹시 업로드 하실 계획도 있으시고요? 이 공간을. 아무래도 이게 한국어다 보니까 러시아 분들이 알아듣긴 너무 어려우세요. 저희 말도 다 자막해 주세요. 저도 러시아 진출 좀 해야지. 너무 어려워. 나중에 스토리에는 몇 번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러시아어로 물론 이곳 현장의 분위기 살짝 담아서 이제 인사 좀 러시아 분들에게 해주실 수도 있나요? 빨간 불 들어오는 카메라 보고. 네. 저기요? 어느 쪽을 보지? 왼쪽 저거 보고 할까요? 네, 그냥? 이쪽 네. 이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이요? 왼쪽에. 네. 네. Всем привет, это Кёна.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я вам могу рассказать свою историю. И очень рада, что вот две красивые девушки со мной. Подписыв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и ставите лайк. хорошего дня. пока.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약간 들리게 좀 그렇게 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심수진님도 이제 체르노빌 소녀로 이제 알려져 있고 관심이 이제 또 많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궁금한 점 앞으로 이제 컨텐츠를 다룸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은 아무래도 제가 체르노빌 소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유튜버신 민경아님하고 그 예전부터 이제 인연이 좀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체르노빌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소련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고 또 이제 러시아 분들은 그 체르노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러시아 분들에게 제가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체르노빌에 투어가 생겼다고. 네. 이게 다크 투어라고 하는데 이제 체르노빌에 가서 뭐 그 규칙이 있더라고요. 뭐 만지면 안 되고.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하니까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좀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위험한 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경아 씨를 이렇게 보호하는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사는 구독자분들은 내가 가이드 해줄 수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네. 네, 저도 거기서 러시아 분들을 꽤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그 사이가 나빠지기 전이었어가지고 그때는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유튜브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참 소중한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룬 영상들도 참 다양하게 많겠지만
그간 올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러시아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한국에 와서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를 한번 꼭 메이크업 시켜보고 싶다. 네, 그래서 러시아식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한국 홍대로 걸어 다니니까 저 봤어요. 러시아 분들이 너무 재밌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저도 기억에 남고 또 재밌었던 영상인 것 같아요. 한국인은 제가 봐도 재밌었어요. 그거는 한국인은 제가 봐도 재미가 있었어요. 되게 너무- 자막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저는 그 영상을 못 봤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하셨기에 거의 한 눈탱이 밤탱이가 정말 됐어요. 센 여자, 센 분. 네. 네. 클럽 화장 약간. 홍대를 주름 잡는. 와.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재밌는 정보도 얻고 또 민경아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아마 구독을 꾹 누르게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앞으로 또 이제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는 스케치북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마음껏 펼칠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점이 내가 잘 모르거나 확신이 서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나의 있는 그대로 진실성이 담기게 영상을 만들면 좋겠고 또 장비 탓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이크도 얼마 전에 샀고 영상 질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내가 컨텐츠가 되어야지 독자들이 꾸준히 생기고 또 나를 봐주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비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진짜 있는 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저는 링 조명 없어서 유튜브 못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줄 링 알았어요. 조명 그 뷰티 말씀하신 네, 거죠? 필요해요. 저는 필요해요.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거는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개하시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또 컨텐츠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 계획 있으실까요? 앞으로는 제가 이걸 해보고 싶어요. 미국 쇼 보면은 택시에다 손님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고 경호 남편을 택시를 시키겠다. 네, 남편이 네. 운전을 하고 저는 엑셀과 브라이크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게스트를 모시고 좀 인터뷰하는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너무 경화 재밌을 택시처럼. 게스트는 네. 뭐 러시아 분들 아니면 한국인 분들? 러시아 분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인 분들이 될 수도 저도 있어요. 출연시켜 주세요. 네, 태워주세요. 네네. 저 운전도 잘해요. 네, 택시비만 내시면 제가 욕심이 태워드리겠습니다. 있으신 분. 네, 택시 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아, 네, 5만 원. 아니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남편분과 또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포함시킨 걸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네 맞아요. 남편분 이야기도 참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좀 그래도 애칭도 부르시고 윤이라고 하죠. 네, 윤이에요. 원래 남편이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서 영어 이름을 윤으로 쓰고 있는데 독자들이 자꾸 자자윤 이러는 거예요. 자자가 삼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윤삼촌 이렇게 부르고 되게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협찬도 들어오더라고요. 와우. 까지. 뭐 어떤 제품이야? 남성 화장품이나 아니면 헤어 협찬이 오. 들어오는데 잘 키웠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꿈나무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사실 화장품 영상을 찍거나 먹방 영상을 찍어야 될 때 제일 다루기 쉬운 게 남편. 어머. 그래서 남편 얼굴에 막 이런 거 발라주고 또 이거 먹이고 하니까 컨텐츠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저희가 민간 외교관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민경아님 또 그리고 더불어 남편분과 함께 부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컨텐츠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민경아님이야말로 올해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에 가장 어울리는 크리에이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민경아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